막아낼 수 있는 빌딩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빌딩이 어디에 들어서느냐? 저기 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태풍이 오면 태풍 경로가 있어요. 태풍 경로를 꽉 막는 빌딩, 그거를 100층 정도를 쫙 짓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그러면 태풍이 오거나 허리케인이 오거나 하면 바람이 거기 부닥쳐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산에 부닥치는 거 알죠? 바람이 산에 부닥치면 그 바람이 산을 망가뜨리나요? 아니면 바람이 산을 피해가지고 비껴가나요? 피해서 가죠. 피해서 갈 수 없죠. 피해가죠. 그러니까 산과 같은 빌딩을 짓는 거예요. 산과 같은 빌딩. 울진에다가 태풍을 막을 수 있는 빌딩. 그런데 거기 사람이 안 살아요. 다 사람 살아요. 그게 뭐냐? 그냥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태풍이 아무리 와도 아파트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태풍이 오는 바람에 지금 우리 창은 일반 창이죠. 일반 창이니까 아파트 태풍이 오면 뭐예요? 유리가 다 깨지고 그러죠. 그런데 태풍 바람을 막는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에요. 버튼을 딱 누르면 모든 것은 철로 해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거야. 어떤 바람이 와도 어떤 풍속의 바람이 와도 유리창 하나 안 깨지는 거예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방탄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유리 밖에 철을 자동으로 내려오게 하고 이런 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게 바람막이 빌딩 아파트예요. 그게 외곽 아파트라고, 그 다음에 안에 아파트는 관계가 없어요. 바람을 막는 빌딩만 그런 게 있는 거지. 그 바람을 막는 그 안에 아파트는 그런 거 필요가 없죠. 유리창도 안 깨지고 바람이 오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놓은 100층 아파트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그쪽이 울진에 있는 거기 피해는 하나도 안 가요. 거기도 물론 다 이제 공사 자체를 지진 진도 8, 9로 해가지고 공사를 다 하니까. 그리고 돈을 줘서 집을 짓더라도 시시한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바람에 날려가는 집을 짓는 게 아니라고요. 경상북도만 그래요. 다른 데는 바람이 날아가든 말든 그건 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잘 하라고요. 날아가면 또 짓고 또 짓고 하라고. 왜? 민주주의니까. 그래서 경상북도만 천국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북도는 아파트가 전부 다 100평짜리 아파트지. 기본이 100평. 그런데 할 수 없이 50평짜리 살아야 된다면 반 나눠서 살면 돼. 그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데 100평 살면 안 돼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내가 다 살아봤어요. 100평짜리 내가 아파트에 살아본 사람 아니에요. 50평도 처음 사기 힘듭니다. 살면. 네. 그런데 이제 50평짜리도 혼자 살기 힘드니까 50평짜리 한번 뭐 친구 하나 데리고 살든지 누구 이제 아는 사람 와서 같이 살자 해서 살면 되죠. 그럼 한 둘이 살면 돼요. 50평짜리. 그러면 한 사람이 25평 쓰면 돼요. 그럼 뭐예요? 50평짜리 아파트에 뭐 애인을 데려와서 살든지 뭐 아니면 동료를 데려와서 살든지 뭐 그렇게 살면 되죠. 방이 남아 돌아가니까. 아니면 뭐 지 혼자 살든지 또 혼자 살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봤거든. 아니 100평짜리도 혼자 살았는데 밤에 이제 좀 무섭다는 거죠. 100평짜리 혼자 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50평 저쪽은 가지도 않아. 에? 이쪽에 50평 이쪽에 내 방에서 내 방에 화장실이 있어야 거기만 있는 거야. 그리고 기껏 나가야 부엌만 나가는 거야. 그리고 부엌 옆에 큰 응접실이 2개가 있어요. 큰 응접실이 있고 옆에 부엌 옆에 또 작은 응접실이 있는 거야. 그 식당. 그러니까 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쪽은 아예가 안 가요. 그쪽에도 화장실이 2개나 있고 방이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안 가. 또 이쪽에도 큰 방이 있는데 큰 방 옆에 또 앞에 방에 또 내부로 들어가는 방이 또 있어요. 100평짜리 아파트는 큰 방인데 큰 방에서 또 작은 방이 또 있는 거야. 그 비밀방이 또 있어요. 그게 보통 큰 방이야. 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는 그 방문을 딱 잠궈버리고 그쪽하고 내 방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사이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얼마 쯤인데
부부 생활을 그렇게 하면 참 재미있죠. 부부가 같이 섹스하고 따로따로 방 쓰는 거야. 잠도. 그러면 피해도 안 가고 공부도 하고 밤새도록 불 켜고 또 애들 키울 때도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부부가 잠자고 애들은 그 옆에서 애들 키우는 거야. 어렸을 때는. 100평짜리 아파트 참 잘 지어줬어요.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도 50평, 70평 이런 건 게임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우주시장 선거 용의를 예, LG 자이에서 지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 LG 자이에서 부산에서 최초로 100평 아파트 지은 거를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100평이라고 하지 않고 100평 하면 법에서 좀 문제가 있으면 딱 99평이에요. 그런데 99평인데 실제는 100평이야. 100평을 지어놓고 100평이라 하면 분양에 문제가 있어서 99평이라고 딱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몇 평이냐고. 실제가 100평인데 100평으로 하면 안 돼서 99평으로 광고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100평 하면 거부감이 생기니까. 어우, 숫자가 세 자리니까. 근데 99는 40평, 10평 다 둘째 자리거든. 그래서 99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요, 그게 베란다까지 하면은요, 110평이에요. 베란다가 10평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실제 살아본 사람이 내가 1년 반을 살았어요, 거기. 그러니까 잘 알죠. 그러면 이연배는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서 실제 살아본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연배한테 아는 척하면 안 된다니까. 야, 이 병신 새끼야, 너는 안 살아보고 헛소리하고 나는 임마 100평을 살아보고 한 거고. 대한민국 100평은 부산이 최초예요. 서울에는 100평짜리 아파트가 없어요. 서울에서는 100평짜리 아파트 자체를 못 지니까. 서울에 100평짜리 아파트를 지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못하지. 그 많은 평수 비싸가지고. 아니 보통 서울에는 50평짜리 아파트도 40억, 50억 하는데 그럼 100평짜리 아파트는 100억인데 그걸 누가 사서 들어가요? 아 그렇잖아요. 그 저기 강남에 삼성인가 뭔가 그 지은 거 한 50평짜리 아파트인데 그게 40억, 50억 하잖아요, 저거. 그렇죠. 그럼 그 두 개면 100억 아닙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부산에는 그때 이제 LG 자이에서 바로 광안리 옆에예요. 그게 광안리 옆에 최초로 100평짜리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님은 이연배한테 미리 미래를 위해서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아보게 하고 나이 10세인 그 오태경이라는 꼬맹이 애하고 사랑도 하게 하고 창조주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님 부인이 나이가 4살이라도 된다 하는 걸 내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10세면은 연애를 하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고. 그 창조주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창조주님 나를 또 교도소 보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창조주님 부인이 나이 4세부터 65세까지 다 이렇게 내가 딱 글을 썼어요. 그 저기 최수영 씨한테. 최수영 씨 지금 창조주님 부인 모집하거든. 그러니까 창조주님 부인은 나이 4세부터 65세까지 다. 65세가 누구냐? 지금 크리스틴 라거르드.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틴 라거르드가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이제 창조주님 영어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항상 있잖아요. 이제 크리스틴 라거르드는. 아니면 뭐 자기 뭐 할 일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크리스틴 라거르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터잡고 있겠죠. 한국에도 있지만 당신은 그냥 왔다 갔다 하라고. 내가 이제 위안 사무총장 되면 크리스틴 라거르드하고 미국에서 살 거 아니에요. 한 집에서. 거기 뭐 크리스틴 라거르드만 살겠어요. 창조주님 마누라 한 120명 살겠지. 120명 나와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밤마다 경배를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경배. 내가 이해가 가요? 매일 창조주님한테 경배를 해야 된다고 그것도 빨가벗고. 이거 처음에요. 김정박 씨한테 이야기하니까 김정박 씨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김종각 씨는 그때 내가 하여튼 뭐라고 했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빨가벗고 하면 이상한 색안경끼리 보는 거야. 원래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빨가벗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옷은 미쳤어요? 옷 자체가 없어요. 원래 그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어야 됐죠.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해보려고 했거든.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그때 가가지고 섹스를 안 하고 그냥 지들 멋대로 섹스하는 바람에 그냥 다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홍수 심판, 물 심판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냥 노아만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끼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노아하고 노아 딸 둘만 살려놨잖아요. 인간이라고 딱 3명이야. 노아하고 딸 둘. 근데 왜 딸의 엄마는 안 살려놨는지 모르겠어. 성경에 보면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 엄마는 노아의 딸의 엄마는 못 들어와요. 노아의 방주에. 그건 안 나와요. 노아하고요. 노아 부인이 낳은 딸 둘만 들어가는 거야.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은 근친입니다. 지금 근친 그게 나쁜 줄 알죠? 그거는 누가 만든가 하면 신들이 만든 법이에요. 신들이 만든 법. 그거 이번에 보니까 문제 나오고 법무장관이 앞으로 근친은 죄가 아닌 거를 법으로 바꾸려고 그러더만 원래 근친은 죄가 아니에요. 근친이 왜 죄입니까? 다만 근친인데 부모나 부모 남자 여자의 부모가 자식이 허락 없이 섹스를 하면 그건 죄야.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부모가 자식하고 섹스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자식이 허락을 하고 자식이 달겨들어서 섹스하자고 달겨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가 이 가족 간의 그 관계는 원래가 세포 조직은요 근친 조직인 거야. 그래서 일본은요 근친이 50%가 넘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거 잘 모를 거야. 일본이라는 나라는 말이야 근친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 근친들이 만드는 사업이 100년 가고 200년 가고 300년 가는 거예요. 그 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계속 자식들한테 자기들끼리 섹스하고 자식 놓고 계속 그 일을 물려가는 거예요. 근친은 이상한 사람이 나온다? 그거는요 신이 만든 장난이죠. 이상한 애가 병신도 나올 수 있고 하겠죠. 과학적으로 뭐 데이터를 보면은 근친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이 만든 거 아니에요. 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신들이 근친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왜 그런 아이가 나오는가 하면 창조주님이 그런 아이를 주는 게 아니라 신들이 그런 아이를 만들게 장난질을 해서 그런 거예요. 신이 만든 거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유전자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근친으로 해서 나온 아이가 훨씬 더 좋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님 자식들은요 전부 근친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가 없어요. 다 근친 아닙니까? 첫째, 창조주님 부인이 이연배 정자를 가지고 병원에서 정자를 받잖아요. 그럼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자식에 놓으면 그 자식 놓은 아들이 그 엄마를 부인으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창조주님 부인들은 자기 아들이 남편 아니에요. 그게 근친 아니에요. 그게 천법인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됐냐? 그렇게 돼야 그 조직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직도 깨달으려면 한참 깨달으셔야 되겠구만. 창조주님 1억 4,400만 명의 인간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저 은하계까지 포함해서 저 수많은 외계인 지랄 발광을 하는 그런 우주의 주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들. 대가빨이 나쁜 인간들은 이런 말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천재들이라 좀 이해가 되겠지. 천재들이라 될지 모르겠지. 김웅룡 정도 돼야 이해가 되겠지. IQ 200이 넘어야 이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IQ 200이 언제쯤 되는가 하니까 1000년이 지나야 인간들이 IQ 200이 넘게 된대요. 근데 그때 비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연배는 지금 비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직 작은 사람 비처 사람이 안 됐잖아요. 왜 안 되냐? 이연배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야. 1000년이 지나면 다 누구나 이연배 같은 사람. 그러니까 창조주님 부인의 아들하고 장님 부인하고 새끼를 넣으면 그 애들끼리 또 섹스를 하는 거예요. 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안하고 섹스하면 큰일 나요. 내 말 알아들어요? 남의 집안하고 하면은 족보가 달라져요. 자기네들끼리만 계속 섹스해서 자식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이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들 라인 1억 4,400만 명의 그 족보가 생기는 거야. 그 족보는 다른 저거하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있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야 돼? 다른 사람의 그 여자나 남자를 빌려와야 돼요. 그것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빌려오면 안 돼요. 일반 사람들한테 빌려오게 되면은 그거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정자나 난자를 갖고 오고 새끼를 놓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혼인식을 못해요. 혼인식을 하면은 창조주님 자녀로서 그게 소멸돼버려요. 창조주님 식구로 소멸이 돼가지고 일반인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666 마크가 사라지는 거야. 666 번호를 칩을 빼요, 몸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은 창조주님 돈이 안 가는 거야. 창조주님 돈이 안 가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노력해서 일반 사람들처럼 회사 다니고 봉급받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돼요.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거야. 창조주님 가족은요, 자기가 직업을 가지거나 노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 관리만 하는 거예요. 내 말 알아들어요? 창조주님 가족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가지고 주식에다 넣고 펀드에다 넣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디 누가 발견 창조를 했다 하면 그 기업에다가 투자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창조주님 자식들은 자기가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돈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돈 주인이니까 창조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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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들이나 창조주님 지켜자는 나는 돈 주인이니까 다 돈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관리하니까 돈이 지 거예요, 아니에요? 지 게 없어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안 살아요. 창조주님 부인은 매달 5만 달러씩 받죠. 그러면 다 잘 먹고 잘 살겠죠. 그 다음에 창조주님 직계자녀는요, 다 1조원씩 상속을 받아요. 투자 증서를 받습니다. 돈을 갖고 가진 못하지만 투자 증서를 받는 거야. 투자 증서란 그 증서를 가지고 돈이 필요할 땐 대출을 받아요. 어디 가서 창조주님 은행에 갔어. 그러면 돈 필요한 거 얼마든지 써요. 그러면 1조 원에서 100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 집 사고 뭐 하고 돈 쓰고 해도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주님 자식은 다 금수저예요. 태어나면서. 당연히 금수저죠. 금이 누구예요? 창조주님 아닙니까? 지금은 흑수저들이 금수저 나쁘다고 그랬죠. 흑수저하고 금수저는 격이 달라요. 흑수저는 일꾼이고 금수저는 주인이에요. 어떻게 종이 주인하고 똑같아지려고 그래요? 종이 주인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 천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흑수저가 금수저가 안 되느냐? 아니에요. 흑수저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흑수저들은 평등을 부르짖었죠. 천국은 평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천국이 못 오는 거예요. 저 민노총이 있고 데모를 하고 저렇게 평등이라는 말 하는 민주주의가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자유, 우주, 지상, 천국주의로 바뀌면서 금수저를 인정하고 내가 흑수저를 인정을 해야 돼요. 흑수저는 노동자 농민인 거야. 그게 금수저가 아니에요. 왜? 일꾼이니까. 일꾼이 뭡니까? 일을 종이 하는 거지.
주인이 일하는 거예요? 아니 회사 사장이 일하냐고. 회사 사장은 주인이고 거기 일하는 것은 직원들이 일하는 거지. 직원은 종이지. 직원은 흙수저고 사장은 금수저지. 엄격히 말하면. 사장은 누굽니까? 돈 주인 아닙니까? 돈이 창조주님 아닙니까? 사장은 창조주님 대신자예요. 다 누구나. 창조주님 일하는 거 아닙니까? 지상천국을 끌고 나가야 되니까. 그럼 그 밑에 직원들은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일꾼. 일하고서 봉급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흑수저 금수저 하면 안 돼요. 왜? 흑수저도 자기가 노력을 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검사 돼. 그러면 돈을 모아. 그럼 금수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흑수저도 학교를 나오든 못 나오든 열심히 노력을 해. 장사를 하고 해서 돈 벌어. 돈을 벌면 금수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흑수저 여자가 있어. 이뻐. 아주 멋져. 창조주님 부인이 돼. 그러면 금수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난한 흑수저의 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는 얼굴을 이쁘게 갖고 딱 있는데 보지만 좋으면 되지. 말해서 여자가 보지가 좋고 몸매가 이쁘고 얼굴이 이쁘면 누가 와요? 돈 있는 남자가 오잖아. 금수저가 온다고. 그러면 흑수저 딸이 금수저 아들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흑수저가 돼요? 금수저가 돼요? 금수저가 되죠. 금수저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금수저가 되니까 그 흑수저 가족은 자동적으로 다 금수저가 돈 주잖아요. 아니 이쪽에 남자 쪽에 집안들이 이쪽에 가난한 사돈 쪽을 가난하게 살게 가만히 둬요? 도와주잖아요. 왜? 자기들 이제 친척이 됐으니까 돈도 빌려주고 집도 없으면 집도 주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딸이 돈을 벌잖아요. 딸이. 그 딸이 또 자기네 엄마 아빠한테 하면 딸이 금수저가 되는 거야. 자기 손자들이 금수저가 다 되는 거고. 그런데 금수저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이러면 무엇이 됩니까? 또 흑수저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이걸 천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자연순환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똑바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법무장관 조국이 말하는 사회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저게 모순인 거예요. 왜? 저건 북한에서 해야 돼요. 조국 장관의 사회주의가 틀리는 게 아니야. 그건 북한에서 말하면 맞는 거야. 근데 남한에서 말하면 틀리는 거야. 왜? 남한에는 달라요.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뭘 딱 갖고 있냐면 자유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자유라는 게 없어요. 원래 태양신 쪽엔 자유가 없어요. 근데 남한은 하나님 쪽엔 자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형태가 다른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 국가를 보고 하나님 국가에서 자꾸 사회주의 국가처럼 해라. 그러면 안 되죠. 가만히 두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나 문재인 다 이제 탈락되고 이제 남한은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느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허경영이도 거짓말을 했다는 입증이 되면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유승민도 거짓말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네티즌들 유튜브 방송은 만약에 누가 대통령 났다.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거짓말이냐. 거짓말 한 게 딱 있으면 그 사람 대통령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공평하니까. 아니 거짓말 하는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되지. 앞으로도 무슨 거짓말 할지 모르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일이 좀 잘못됐다 하면은 사과를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혼자 일하나요? 대통령 밑에 비서실이 있는 거고, 다 참모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각 국가, 기관의 단체장들이 있는 거고, 이를 통해서 국가를 경영을 하는데, 지금의 문제는 지가 다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 꼬인 거 아닙니까? 데모를 왜? 지금 저기, 집회를 왜 하는데, 옛날에 데모라고 했는데, 요즘엔 이제 집회라고 그러잖아요. 폭력이 없으니까 데모가 아니죠. 폭력이 있는 걸 데모라 하는 거고 폭력이 없으면 집회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엔 데모라는 게 없잖아요. 데모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거야. 왜? 폭력이 없기 때문에 데모가 아니거든. 그래서 요즘은 다 집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초동 집회, 광화문 집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서초동 데모, 강화문 데모, 뭐 저기 탄핵 반대 데모 이렇게 데모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럼 폭력이 수반되는 걸 데모라고 하는 거고 집회라는 것은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이지. 데모라는 것은 그냥 했다가 사라지는 것도 혁명이라는 건 또 달라요. 혁명이라는 걸 붙이는 것은 뭘 하느냐? 군사 쿠데타라고 그러잖아요. 쿠데타가 번역하면 데모예요. 근데 그 데모가 이제 데모로 번역을 하지 않고 그게 정권을 잡으면 혁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16 군사혁명 이렇게 하잖아요. 4.19 처음에 4.19가 뭘로 된지 알아요? 4.19 데모라고 그랬어요. 그 한국사 배워보셨을 텐데 최초에 4.19를 4.19 데모라고 그랬어요. 데모 학생 옛날에. 근데 그 데모가 4.19 쿠데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잖아요. 5.16은 쿠데타 하지만 4.16은 데모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4.19는 뭐라고 해요? 4.19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4.19도 혁명, 5.16도 혁명. 왜? 4.19 혁명이 민주화를 갖고 왔잖아요. 5.16 혁명이 유신 독재라고 하지만 5.16 혁명을 받았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혁명은 정권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뭐라고 해요? 국가혁명당, 국가를 위해서 혁명을 해가지고 국가혁명당이 정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혁명당 지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뭐 더 대통령은 될지 안 될지 지나가 봐야 아는 거고. 근데 이현배는 무슨 당 만들어요? 창조진 청국당 만들잖아요. 창조진인 청국당은 전부 다 출마를 하는데 무소속 출마하는 거예요. 창조진 청국당 당원은 맞죠. 다 맞아요. 그런데 출마는 창조진 청국당 출마가 아니에요. 다 무소속 출마를 하죠.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창조진 청국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무소속에서 창조진 청국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지금의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공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공천 제도가 있죠. 창조진 청국당에는 공천 제도가 없어요. 똑같은 선관위에 등록하고 다 하는데 공천 제도가 없다고. 우리도 하면 되죠. 우리도 당대표가 있고 다 하지만 우리는 공천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조진인 청국당 소속으로 무소속으로 나가야 돼. 근데 밑에다가 저건 쓸 수 있어요. 창조진 청국당은 쓰지만 그건 공천에서 나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소속. 그러면 창조진 청국당 무소속이 한 지역에 둘이 나올 수도 있고 셋이 나올 수도 있고 10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요? 아니 무소속이 10명 나올 수도 있고 20명 나올 수도 있고 30명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신당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판단해가지고 인물 검토하는 거야. 누가 거짓말을 안 하느냐. 첫째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 국회의원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거짓말하면 사기인데 거짓말 자체가 사기 아닙니까? 남을 속이는 거니까. 남을 속이면 사기잖아요. 엄격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조국을 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국이 왜 사기냐. 아니 거짓말하면 사기꾼이지. 이현배는 거짓말을 안 했는데도 들어가서 사기죄로 들어가는데. 내가 뭡니까? 남의 투표를 받아가지고 거기 배수해서 쓰니까 사기로 몰더라고. 그게 무슨 해가지고 사기. 아이고 그게 왜 사기입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거래해서 받아가지고 배수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이 부도났는데 나를 사기라고 하더라고. 난 거짓말도 안 했는데 거짓말을 안 하면 사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사기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기란 법에서 말하는 사기가 아니라 사기란 거짓말을 하면 사기다. 그게 사기의 정의예요. 그래서 창조님은 인간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게 사기치면 안 된다. 사기는 게 뭐야? 남을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남 속여가지고 지랄을 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국이 사기꾼이죠.
문재인도 남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사기꾼이죠. 뭘 사기쳤냐? 사회주의가 진짜인 것처럼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뭐가 진짜예요? 사회주의가 거기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마치 사회주의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한에는 자유라는 게 있어요. 자유. 근데 북한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원래 천국엔 자유가 없어요. 천국에 가서 자유 찾으면 그건 병신 되는 거예요. 근데 남한은 민주주의라서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하나님의 소속이라 그래요. 뭐 하나님 만든 세계에서 살면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저 태양신 쪽을 따르면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창조주님이 심판을 한 거예요. 남한에서 사회주의자는 전부 북한으로 가서 살아라. 또 북한에 있으면서 자유 찾고 하면 남한이 자유가 전부 남한으로 다 내려와라. 북한 좋은 사람은 북한으로 가고 남한 좋은 사람은 남한으로 다 와라. 그냥 서로 맞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 할 거예요. 김정은하고 우리 앉아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 좋아하는 사상에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상전은 각 국가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국가에서 사상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상 선택은 국민 투표를 해야 돼. 그래서 국민 투표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이 사상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도 사상 선택은 60%가 돼야 사상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국민의 60%면 무엇이 됩니까?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되는 거죠. 예.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의 60%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 60%가 지도자가 생기면 그 60%가 선택하는 사상이 그 나라 사상이 되고, 그러면 다른 40%는 사상 가지고 싸움하지 말라 이거죠. 왜? 국민의 60%가 자유를 원한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원한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지. 왜? 지금 잘 보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60%가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40%가 사회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60%가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되고 그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데모하거나 또는 뭐 집회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럼 그런 거 하고 싶으면 저 북한에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상이 좀 그 사상이 있는 나라에 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전 세계를 다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주거 이전의 자유, 국가 이전의 자유를 내가 이제 선포를 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각 국가의 데모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천국이 되겠네. 예. 그렇죠. 프랑스에서 그렇게 하면은 땅을 주겠다, 땅. 프랑스 나라 새로 조그맣게 만들어라. 이거 그거 좋아하는 사람 거기 가서 살아.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다 이거야. 그럼 프랑스 나라를 만약에 4대6라면 4대6 갈라. 그 4대6 갈라서 이쪽에 하는 사람은 그 사상으로 지배를 해. 나라는 프랑스야. 프랑스 한 나라에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살아. 그리고 데모 이야기하지 마. 정치 거기는 그 정치에 그게 뭐냐? 지적 단위 사회라는 거예요. 그게 사상 단위 국가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경상북도 국가라고 그러잖아. 경상북도가 어떻게 국가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경상북도지. 그런데 그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말하는 거고, 창조주님은 대한민국을 인정을 안 해요. 언제 창조주님이 대한민국을 창조주님 국가라고 인정을 해요? 창조주님은 지상천국 국가를 경상북도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북도만 천국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님은 그 인정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나라별로 그런 걸 왜 만들었느냐? 창조주님 지상천국을
우리가 사상이라는 건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좋아하는 사상을 따라서 자기들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님이 만든 지상천국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무슨 사상이 있으면 당신들이 좋아하는 사상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대한민국은요, 자 경상북도 지상천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회주의 좋아하는 거 북한으로 안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사회주의 좋아하니까 사회주의는 다 거기니까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사회주의 안 좋아해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렇게 다 사회주의 안 좋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사회주의 좋아하는 사람은 전부 전라도로 알아. 전라도. 전라남북도로 가서 거기 건설해라. 거기 사회주의 국가를. 전체 국가는 대한민국이지만 거기에 사회주의 천국을 만들어 봐라. 돈은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만들어 봐라.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창조주님 돈을 줘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 다 거기 가서 살아라. 괜히 그 남 잘 사는 저 경기도에 이런 데 땅 박혀가지고 데모하지 말고 당신들 여기 안 살아도 창조주님 부인이 여기 다 살 거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거기 가서 뭐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어서 돈 줄 테니까 니들이 건설하고 다 해봐라. 그렇게 이제 북한에 가기 싫으면 거기 가서 살고 아니면 북한으로 올라가라. 괜히 여기 자유진영에 살면서 옆에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여긴 천국이 돼야 되는데 당신들이 있어가지고 천국을 안 만들면 되느냐. 당신들은 당신들이 좋아하는 사상 가지고 천국을 만들어 봐라. 창조주님은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당신 편도 아니에요. 양쪽 다 천국을 만들어 봐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한경북도에 창조주님 천국을 만들어 놓고 남한에는 경상북도에 천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이연배가 직접 만드는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야. 다 만들어라니까 니들이 돈을 줄 테니까 뚝딱 그리고 좋은 사회 만들어 봐라. 그리고 유엔 본부가 이제 한국에 서울에 와요. 그래가지고 잠실 거기다가 하는 거라고. 아니 잠실한테 밤섬에다 만드는 거야. 그 유엔 사무총장 이제 내가 했다가 이제 다른 사람 유엔 사무총장 시켜 나는 이제 천황제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서울이 이제 세계 최고 도시가 되는 거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다 그냥 저 평야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이제 비무장지대는 뭘 할까? 이제 창조주님 지시가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한하고 북한하고 뭘 하겠느냐?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해봐라. 남북한 뚝딱 그리고 잘 만들어 봐라. 나는 남한에다가요. 창조주님 아파트 짓기만 해도 난 바빠요. 100평짜리 아파트를 한두 개 짓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아파트 짓는 거는 다른 분이 해야죠. 설계만 해주고 그냥 다른 분이 지으라고 해야지 어떻게 다 짓습니까? 진짜.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각 건설회사가 짓는 거죠. 건설회사가 우리가 돈을 주고 최고급 아파트를 당신들이 설계를 해서 나는 지정하는 것은 100평짜리 아파트를 80층에 80층에 80층, 100층에 100층 아마 100층짜리 지어야 될 거예요. 무조건 100층짜리로 100평짜리 아파트를 100층짜리로 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멋지게 태풍이 와도 아무 하자 없이 지어봐라. 돈은 그냥 그리고 최고급으로 지어라. 싸구려 아파트 짓지 말고. 그러면 이제 건설업자는 논하는 거죠. 하나만 지어도 대박이니까. 그래 지어라. 그리고 돈 많이 벌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만 짓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아파트 지으면 한경북도 지어야지. 한경북도 지으면 너 러시아에 지어야지. 중국에 지어야지. 지을 게 세고 셌어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이제 그래서 지상천국이 돼 있죠. 네. 그리고 각 나라에 또 건설회사에 돈 줘서 다 아파트 지으라고 할 거 아니야. 한국처럼 지으라고 창조주님 부인들 사는 거 100평짜리 그 싸구려 아파트 10평짜리 20평짜리 30평 이런 거 짓지 말고 니들 돈 들어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창조주님 뭐예요? 다 그냥 들어가서 공짜로 사는 거예요. 창조주님 부인들 그냥 관리비만 내고 그거예요. 아파트 사고 팔고 할 것도 없어요.
바랍니다. 그냥 좋은 세상이 오기를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그게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회주의란